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 설득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내 인생을 통째로 조국 통일에 바쳤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대다수인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통일을 지운다, 헌법에다 그걸 명시한다. 그럼 무슨 논리로 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겠느냐. 이 논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최근에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이 불편한 승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 있을 땐 러시아가 심술을 부리고, 러시아로 가면 중국이 심술을 부리고, 이 모순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반드시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된다. 이번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 개헌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 설득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통상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새로운 이런 정책이나 이론을 발표하면 그 다음에는 간부들이나 주민들이 북한 관영 매체에 나와서 정말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인 홍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립 단계인데, 그때 되면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논설이나 정론, 사설이 나갑니다. 이게 왜 현실성 있고 정당한 정책이고 뭐 새로운 이론이냐.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이 TV나 신문에 나와서 두 개 국가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나 반영이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현재까지도 논설 사설을 한 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인민회의가 다가오면서 김정은이가 개헌하라고 지시했을 때 과연 저걸 쉽게 할 수 있을까? 헌법 개정을. 결국 끝내 약간 지금 김정은이 밀어붙이던 과정에서 약간 지금 브레이크가 지금 걸린 것 같은 이런 지금 제가 인상을 받게 되는데,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아직도 통일 지우기 같은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사실 북한의 당정권 엘리트들, 지식인들,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성한 의무였거든요. 내 인생을 통째로 조국 통일에 바쳤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대다수인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통일을 지운다, 헌법에다 그걸 명시한다. 그럼 무슨 논리로 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겠느냐. 이 논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북한의 우호적인 세력들도 우리가 포섭을 해서 대북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제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최근에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이 불편한 승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북한을 향한 러시아나 중국의 이해관계는 대치되어 있고,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 있을 땐 러시아가 심술을 부리고, 러시아로 가면 중국이 심술을 부리고, 이 모순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반드시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북한이 통일 전략을 포기했다. 통일 포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의 본질은 핵무기에 의한 대한민국 완전 전멸을 통한 통일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제일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 9월까지는 핵무기에 대해서 또 핵 선제 공격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다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부렸듯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 한 번은 적대 세력이라고 표현했다가 또 한 번은 비핵 국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채택 이후에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공식 내놓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쭉 수순 과정을 보면 결국은 통일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 전멸을 통한 통일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